네, 그렇다면 태영호 공사는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북한을 탈출해 영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태공사를 온화한 성품을 가진 합리적인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한국 교민들과 탈북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런던 남서부의 뉴멀든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상 한국인 식당과 마트가 몰려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도 쌀과 김치 등 생필품을 이곳 한인마트에서 정기적으로 구입해 왔습니다. 태영호 공사도 드물었지만 가끔 이곳을 들렀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이제 물건을 구입해서 가져가는 거, 그렇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태공사가 매우 온화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어색한 분위기에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늘 웃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대사관 직원들은 늘 항상 공격적이었고 태영호 공사는 그와 반면에 또 온화하고 오랜 외교관 생활로 인한 여유로움이 몸에 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식인으로서 가졌던 합리적인 성격은 결국 그를 망명으로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과도한 지시에 큰 불만과 또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태영호 공사와 접촉을 해본 한국 교민들도 대부분 온화하고 합리적인 신사형 인물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역시 황당하고 억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태공사를 범죄자, 도망자로 매도하면서 왜 이런 사람을 남한으로 넘겼냐며 영국 정부까지 비난했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고 영국 주재 대표부에서 일하다 범죄 행위가 폭로되자 법적 처벌이 두려워 가족과 함께 도주한 자를 남한이 끌어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태용호 공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망명자가 태공사라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태공사에 대해 비밀 누설과 횡령죄 등으로 소환 지시했으며 지난달 수사를 시작했다며 태공사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북한은 91년 귀순한 콩고 주재 고용한 1등 서기관, 지난 97년 미국으로 망명한 장승길 주 이집트 대사, 그리고 99년 망명한 홍순경 태국 주재 무역 참사 등 망명 외교관들을 모두 이렇게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망명 동기를 개인 비리로 깎아내려 내부 단속을 하고 남한 사회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돈을 가지고 나간 사람, 치정관계가 있었던 사람,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 나가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덤태기를 씌우고. 그러면서 북한은 영국 정부까지 비난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태공사의 신병 인도를 영국 측에 요구했지만 영국이 남한에 넘겨줘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변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네, 그렇다면 태영호 공사는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북한을 탈출해 영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태공사를 온화한 성품을 가진 합리적인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한국 교민들과 탈북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런던 남서부의 뉴멀든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상 한국인 식당과 마트가 몰려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도 쌀과 김치 등 생필품을 이곳 한인마트에서 정기적으로 구입해 왔습니다. 태영호 공사도 드물었지만 가끔 이곳을 들렀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이제 물건을 구입해서 가져가는 거, 그렇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태공사가 매우 온화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어색한 분위기에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늘 웃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대사관 직원들은 늘 항상 공격적이었고 태용호 공사는 그와 반면에 또 온화하고 오랜 외교관 생활로 인한 여유로움이 몸에 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식인으로서 가졌던 합리적인 성격은 결국 그를 망명으로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과도한 지시에 큰 불만과 또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태영호 공사와 접촉을 해본 한국 교민들도 대부분 온화하고 합리적인 신사형 인물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주재국에서 북한 외교관들은 빈곤층 수준의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관 등의 잇따른 망명으로 본국의 단속까지 삼엄해져 북한의 외교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본국의 검열단이 강도 높은 현지 조사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 망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 주재원과 가족에 대한 송환령이 내려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모든 해외 주재 외교관과 무역 대표부엔 한국에 대한 접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본국에선 특권 측에 속하는 북한 외교관들은 주재국에선 빈곤층 수준의 열악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벤츠 승용차 등 외교관 면세 물품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생활비로 쓰고 외교관 부인들은 부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대북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북한 대사들은 각국 대사관 주재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 등 외교 활동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탈출을 계기로 문책과 성환 등 안팎의 압박이 더 커지면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 더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에 남아있던 북한 대사관이 강제 폐쇄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그 이웃나라인 카자흐스탄에서 공관을 개설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하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자원대국 카자흐스탄. 옛 소련이 붕괴되자 북한은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사관을 개설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확대되자 북한은 1998년 현지 공관을 폐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온 북한은 그동안 공관을 다시 개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말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공관 재개설 허가를 받았고 올 3월에는 재개설 직전까지 진전됐습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정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온 우리 정부의 설득으로 공관 재개설 추진은 무산됐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 공관 재개설은 적절치 않다는 우리 측 설득이 효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 북한 공관까지 폐쇄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북한의 고립이 현실화됐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3대 외교축 중에 하나인 중앙아시아에서 사실상 수출당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순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력히 진행되면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